바이든 대통령이 또 황당한 말실수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흑인 여성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백인 남성이잖아요. 그런데도 블랙 워먼이라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한테 물러나라는 그런 요구가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점은 이제 바이든의 말실수가 더 이상 미국 국채 시장에서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장은 정말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데 바이든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실수를 하니까 이렇게 되면 혹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물러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국채 시장에서는 이게 호재로 작동되는 아주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7월 4일 날에 어떻게든 자기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라디오 방송하고 생방송으로 연결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디오 방송에서 자기 자신을 흑인 여성이라고 한 겁니다. By the way, I'm proud to be, as I said, the first vice president, first black woman, 야, 이거 진짜 served with a black president. 황당하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흑인 여성이라고 할 정도니까 이거 바이든 대통령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 민주당 지지자가 오히려 훨씬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 정도까지 되니까 바이든한테 아예 공식적으로 인지 능력 테스트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CNN 하면 미국에서 대표적인 좌파 언론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수석 의학 특파원이자 신경외과 의사인 산제이 굽타 박사가 이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보니까 바이든이 매우 우려스럽다. 바이든은 인지력 및 신경학적 검사를 철저하게 받고 그 결과를 국민들한테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답을 했거든요. ABC 뉴스랑 지난 5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자기 자신은 인지능력 테스트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지었습니다. 자, 바이든은요. 나는 세계를 운영한다. 나에게는 최고의 주치의가 있다. 그런데 이 주치의들 중에서 나보러 인지능력 테스트를 하라고 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근데 내가 왜 인지능력 테스트를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주치의들이 대놓고 당신 정신이 좀 이상해 보이니까 인지능력 테스트 좀 하세요. 주치의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인지능력 테스트 요구에 과연 안 하겠다는 핑계가 될 수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 좀 드는데요. 7월 4일 날 자기 자신이 흑인 여성이라고 또 말실수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절대 사퇴는 거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본인이 실수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CNN 보도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90분 토론만 보지 말고 내가 3년 반 동안 얼마나 잘했는지 이걸 봐달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absolutely not, 절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스트레스를 받은 건 공화당이 아닙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계속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아이, 바이든 대통령 계속해서 저렇게 고집하면 이건 그냥 트럼프한테 대통령직을 그대로 넘겨주는 것과 똑같은데 제발 바이든 대통령님, 저는 충분히 봤습니다. 제발 물러나세요. 이렇게 뉴욕타임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대표적으로 진보 언론으로 분류되는 그런 언론사인데요. 자, 여기서는 계속해서 바이든 사퇴해라, 사퇴 꼭 좀 해라 이런 식의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4명 중에 3명의 민주당원이 바이든이 대선에서 물러나기를 원한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그야말로 궁지에 몰려서 사면 초과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군이 가장 강력하게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말실수는 이제 더 이상 국채 시장의 악재가 아닙니다. 왜냐? 바이든 대통령이 차라리 더 큰 실수를 해서 아예 자진해서 후보 사퇴를 하는 게 지금 미국 민주당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여론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 민주당 지지자보다 더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서방 동맹국들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보나마나 나토 탈퇴하겠다 이런 말을 또 할 거고 그게 아니면 나토 분담금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내라
이렇게 돈을 부담시킬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내가 취임하면 뭐 72시간 만에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니까 이거 자칫 지금 상태에서 그냥 휴전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서방 정상들 말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까봐 대놓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제발 좀 바이든이 사퇴하고 민주당에서 좀 멀쩡한 후보가 좀 나와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바라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걸 대표해서 동맹국 언론들 즉 서방 언론들이 사퇴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영국의 대표적인 언론사잖아요. 그런데 제목이 뭐냐? 이 바이든이 사퇴를 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써놓고 부제가 뭐냐면 대통령과 미국의 민주당은 자신들을 민주주의의 구세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대놓고 바이든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민주당 지지자나 아니면 서방의 많은 지도자들은 바이든 사퇴를 원하고 있는데 오히려 바이든 사퇴를 가장 싫어하는 건 지금 현재 트럼프 캠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 이 사람이 트럼프의 현재 전략가기도 한데 이 대선 후보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이걸 피로스의 승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피로스는 그리스의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로마를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듭했습니다. 워낙 전략가였기 때문에 싸웠다 하면 무조건 이겼는데 문제는 이 피로스 왕이 뭐라고 평가했느냐. 만약에 한 번만 더 이기면 우리나라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이겼는데 왜 이런 소리를 했느냐. 이길 때마다 이 그리스 측 병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숨진 겁니다. 이에 비해서 로마는 계속 끝없이 군인이 공급되다 보니까 이 전쟁을 계속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기 나라한테 불리해지는 그런 상태까지 간 겁니다. 그러면 스티브 배넌이 왜 이번 대선 토론 승리를 피로스의 승리라고 불렀느냐?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이든의 후보 사퇴가 트럼프에게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 이유는 민주당이 새 후보를 찾을 것이고 그 후엔 민주당이 허니문을 즐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이제 트럼프 캠프가 어떻게 하느냐? 바이든이 아닌 해리스를 직접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해리스는 지금 현재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인데요. 만약에 바이든이 사퇴를 하고 나면 해리스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기 때문에 이제는 쉬운 상대 바이든보다 해리스를 직접 공략을 해서 아예 후보 사퇴를 막고 해리스가 대안이 아니다.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가 최신으로 만든 영상을 보면 이제 바이든보다도 해리스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렇게 계단과 싸운다면서 바이든을 일종의 조롱하는 영상을 만들고 재킷과도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4년 동안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는 해리스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글자를 확 줄여버리고 해리스를 등장시킵니다. I'm Donald Trump and I approve this message.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훨씬 나은 대안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는 SNS에 웃음 해픈 해리스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각국의 지도자들 그리고 자신의 정적들에 대해서 별명을 짓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드디어 해리스도 별명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해리스는 이렇게 환하게 웃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트럼프가 아주 미묘한 글을 남겼는데요. 자, 트럼프가 직접 SNS에 남긴 글인데 해리스는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2위로 시작하더니 아이오와주 경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패배해서 탈락을 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해리스가 재능이 뛰어난 정치인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그의 멘토인 샌프란시스코의 위대한 윌리 브라운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SNS 글을 남겼습니다. 윌리 브라운이 누구냐? 바로 여기 화면에 있는 이분인데 자, 해리스하고 윌리 브라운이 어떤 관계냐? 해리스가 29살의 나이일 때 윌리 브라운이 무려 60살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이 사귀었다고 해요. 문제는 윌리 브라운이 유부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륜관계였다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말이 나오니까 둘이 겉으로는 헤어졌는데 그 뒤에도 브라운이 계속해서 해리스한테 아주 좋은 자리 그리고 출세를 위한 자리를 제공해주면서 브라운이 해리스 출세에 발판을 마련해줬다. 이런 비판을 해리스는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야, 재능이 뛰어난 정치인이 아니란 뜻은 아니다. 그러면서 브라운한테 물어봐라. 이런 글을 남겼던 겁니다.
해리스가 이런 약점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해리스가 대선 후보에 된다면 이 약점을 아주 집요하게 트럼프가 공격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의 굉장히 큰 걱정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당장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게 CNN의 여론조사를 MBC가 보도한 건데 이걸 보시면요. 트럼프가 바이든한테는 49대 43으로 크게 앞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해리스로 바뀌면 47대 45로 그나마 격차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의 대선을 봤지만 2%포인트 차는 정말 까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6%포인트 차는 이건 해보나마나 무조건 바이든이 지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해리스로 바꾸면 이게 좀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지막 희망이 후보 교체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해리스도 어쨌든 트럼프를 못 이긴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문제를 갖고 있는 거고, 더군다나 해리스의 성공 과정에 이렇게 문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걸 트럼프가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안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그레첸 위트머 미시간 주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게빈 뉴섬을 거론한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샌프란시스코도 쫄딱 망하고 캘리포니아에서 본사를 옮기는 그런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섬이 과연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그나마 위트머가 낫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진보 성향의 인사들이나 아니면 언론들은 그나마 해리스와 위트머로 바뀔 경우에 민주당의 승리의 티켓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CNN 오피니언 칼럼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해리스와 위트머를 띄우려고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위트머는 누구냐? 아마 해리스보다 훨씬 덜 알려졌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위트머는 진보 성향이긴 하지만 버니 샌더스 같은 극좌파, 미국의 민주당에서는 극좌파로 분류되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결을 완전히 달리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중도 좌파 성향 아니냐,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고요.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미시간 주지사가 될 때 그때 당시에 공화당에서 미시간 주지사를 갖고 있었는데 이 공화당 현직 미시간 주지사와 맞붙어서 이걸 탈환한 인물입니다. 더군다나 2022년 주지사 재선에서는 무려 11%포인트 차이로 압승을 하면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바이든이 후보 사퇴를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에 아주 뚜렷한 후보가 없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후보 교체 자체가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슈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트럼프한테 지지율이 밀리지만 실제 후보가 되면 또 이게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휘트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아직은 대중적 인지도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선을 치르면서 자꾸만 언론에 보도가 되면 실제 후보가 됐을 때 혹시라도 여론조사에서 역전을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의 염원이 하나 있죠. 지금 슈퍼 트럼프가 민주당한테는 가장 큰 걱정거리인데 지금의 트럼프는 과거 4년 전의 트럼프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 일단 공화당을 완전히 장악을 했고 이 슈퍼 트럼프가 만약에 상원 하원을 다 장악을 한다면 이제 트럼프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민주당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상원이든 하원이든 꼭 하나만이라도 지키자, 이게 민주당의 염원이거든요. 그런데 후보가 교체되면 이 민주당의 염원 중에 적어도 하나만은 달성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의 선거 참모가 피로스의 승리다, 이렇게 지칭을 했던 거고요. 이제 미국의 대선은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만큼 아주 경랑에 휩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이 또 한 번의 큰 실수를 한다, 만약에 나는 흑인 여성이다, 이런 발언을 계속해서 누적을 한다면 아마도
후보 교체가 불가피하다 이런 말이 점점 더 커질 겁니다. 특히 미국에서는요, 후원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바이든한테 선거 자금을 대준 사람들이 야, 후보 교체해라, 난 바이든 못 믿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이든이 또 실수를 한다 그러면 바이든이 아무리 버틸려고 고집을 피운다 하더라도 결국은 후원자들 때문에 후보 교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에 바이든의 실수, 특히 실수가 크면 클수록 미국 국제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는 아이러니가 일어난 겁니다. 왜 그러냐? 대통령 선거에서는 질지 몰라도 상원이나 하원 중에 단 하나라도 만약에 민주당이 확보할 수 있다면 슈퍼 트럼프가 등장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고, 더군다나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이길 가능성이 있다면 반 트럼프 성향의 서방이 국채 매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어떻게든 트럼프가 되는 걸 막아야 나토가 깨지거나 아니면 유럽연합이 러시아한테 안보 위협을 받는 걸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근데 이 미국 대선이나 아니면 세계 패권 구도 이런 걸 떠나서 바이든의 정치 인생을 과연 어떻게 마무리하게 될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바이든 대통령 사실은 54년의 정치 경력을 자랑합니다. 그동안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바이든 대통령의 이미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마지막 자신의 이미지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지금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있습니다. 바이든이 후보 사퇴를 안 하면 아마도 공화당 지지자들은 만세 만만세를 할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골수 지지자도 지금 바이든의 사퇴를 원하고 있는데 끝까지 고집하다가 만약에 바이든이 참패를 하고 그리고 상원 하원까지 몽땅 공화당한테 넘겨주게 되면 아마도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최악의 대통령으로 바이든을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정치는 정말 살아있는 생물이다, 이런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끝까지 후보로서 완주를 할지, 그리고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한다면 대신 누가 후보가 될지 그 무엇 하나도 정해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국 대선 향방에 따라서 세계 정치, 세계 경제가 모두 다 휘둘릴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나라도 미국 정치에 큰 영향을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미국 대선 정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식 한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